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성인, 또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등이 노바백스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래 써왔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꺼렸다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달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일반 국민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자녀 백신 예약이 된다면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76명 발생하면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시 창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조명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석재 운반기계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45명을 투입해 붕괴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경기도와 경기 북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 북부 우리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11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97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25명 늘어 역대 최다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 571명, 양주 321명, 포천 200명, 동두천 82명, 연천 4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1일은 6,000명을 넘어섰고 이틀 만에 7,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선 1,44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0,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내 확진자 치료 병상 비율은 어떻습니까? 네, 11일 기준 확진자 치료 병상은 전체 5,905곳 가운데 2,363곳이 사용 중이고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874곳 가운데 200곳이 사용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은 전체 수용 규모 3,437명 가운데 1,133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42.5%입니다. 네, 재택치료 현황은 어떤가요? 네, 재택치료 현황은 전날보다 줄어든 39,865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도민은 85%를 넘었습니다. 추가 접종은 전체 도민의 55%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가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체계가 시행이 됐는데요.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이날 기준 1,856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게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병의원은 677곳입니다.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예,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소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저녁 7시 40분쯤 포천시 창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 현장 인근에 민가가 없었고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부대 조명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일 오후 6시 5분쯤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의료용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장고 등을 태우고 5시간여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1개 동과 의료용 냉장고 100대 등이 타면서 약 9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 또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포천 채석장에서도 작업자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채석장에서 일을 하던 60대 A씨가 석재 운반기계에 다리가 깨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소방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남자 중학생이 또래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9일 밤 8시 46분쯤 동두천 시내에서 같은 또래 B군에게 불려나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군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A군은 수개월 전에도 또래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34분쯤 포천 일동면 사직리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이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40대 운전자 A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밤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과거 쓰레기산이었던 곳에 체육공원을 짓기로 한 바 있는데요. 당초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려던 것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합니다. 네, 사업자 공모 결과 민간 사업자 3곳이 뛰어들었습니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업자 1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폐기물 26만 톤이 쌓여있던 곳,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테니스장을 지으려 했다가 중앙부처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복합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공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약 277억 원. 시는 전액 시비로 공원을 건립하려다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4번째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입니다. 지난 4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기업 3곳이 참여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꾸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체육공원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초에 협약을 맺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이번이 4번째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광교청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첫 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개청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3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수원 효원로 의사당을 떠나 본격적인 광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표지석 제막을 시작으로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도의회는 도청 청사 이전에 앞서 먼저 광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전체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청사보다 약 2.4배 커졌습니다. 신청사의 특징 중 하나는 본회의장입니다. 천장과 외벽이 투명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방청객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어디서든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주요 유관기관과
가까이서 근무하게 돼 광교 신청사에서 도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에 주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출발한 광교 신청사에서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의회는 인사권을 갖게 됐고 얼마 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32년 만에 인사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정책 지원 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게 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정기를 시작합니다. 1390만 경기 도민의 뜻이 모인 민의 전당으로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침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 운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의회 직류와 12개 상임위원회에 정책 지원팀을 신설하고 5급 사무관을 확대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 전문 인력 수를 의원 수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인사권은 이양됐지만 직원 수와 직급 신설 등 조직 권한과 의회 예산 편성권 같은 핵심적 사안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직원 수를 증감한다든지 직급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 조직 권한이 지금 없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예산 편성권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안들이 지금 빠져 있고 이것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과 같은 그런 우리 지방의회의 이 고유의 권한들이 나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의회 교섭단체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활동에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30년이 된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야 된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독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2의 일산대교를 방지하기 위한 민자도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 자본 비율 감소 등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경기도 기숙사가 올해 입사생 27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입사생 선발 공모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청년 419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입사 대상자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입사 생활과 취업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